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려의 진짜 영토가 어디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국경에 대해 많은 사료가 있지만 핵심 내용만 소개해 진짜 영토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고려 국경과 관련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원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국사 교과서에는 고려, 동북계가 세 가지 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압록강에서 함흥, 둘째 압록강에서 길주, 셋째 압록강에서 선출령까지가 고려의 국경이라는 것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문헌 사료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새로운 고려 영토를 제시했는데 현 유화에서 길림까지입니다. 동연구소에서 제시한 고려 국경은 본 채널의 이전 동영상에서 통일신라 영토는 요동에서 길림까지라고 했는데 그 영토와 동연구소에서 제시한 고려 영토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고려가 통일신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채널을 방문하는 일부 독자 중에 통일신라와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었고 고려 서경이 중국 북경이며 고려 남경이 중국 동남부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너무 진지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 국경을 알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송 때 제작된 지도인 추리도와 거란지리 지도입니다. 이것들은 당대의 인물이 제작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확실합니다. 추리도와 거란지리지를 보면 현재의 요하에서 남쪽으로 북경과 하북성이 모두 거란 영토입니다. 이곳이 거란 영토였는데 고려가 이곳에 영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추리도를 볼 때는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추리도는 동북쪽의 지명은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요서와 요동의 일부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릉하 위치가 요하 서쪽에 있어야 하는데 동쪽에 위치시켜 다소 혼란을 주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릉하 근처에 지명이 많아 이를 동쪽으로 옮겨 고려와 거란의 국경을 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의 대릉하를 기준으로 동쪽의 보주와 내원성, 그리고 그 동북쪽의 압록이, 압록의 남동쪽의 길주, 이어 신라와 고려 국계의 표시가 있습니다. 지도는 현유와 동쪽에 신라와 고려 국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문헌 사료를 보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막혀 있고 한쪽이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그 복원, 바퀴의 둘레이만 리나된다. 중략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로 삼았다. 대개 그 서북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고 나옵니다. 고려가 삼면이 바다에 막혀 있는 반도 국가이고 둘레가 만리라고 했으니 요하. 하구에서 동북으로 길림, 그 동쪽으로 선출령, 동남쪽으로 부산, 서남쪽 목포에서 다시 요하를 연결해 거리를 재면 그 둘레가 약 3,500km로 약 만리입니다. 고려사 서문에서 폭이 아니라 복원, 즉 둘레라고 했습니다만 이를 폭으로 생각해 고려의 폭이 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려 영토는 현재의 중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당시 고려는 최강대국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송나라 사신 서긍이 편찬한 고려도경에서 당시 고려 인구가 21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제국이 겨우 210만 밖에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사열전 244조에 동쪽으로 고려와 발해가 거란 땅에 막혔으나 산 넘고 물 건너 왕래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배를 타고 멀리서 왔다. 라고 해 고려와 송나라가 거란과 바다에 막혀 있었고 서긍의 선화봉사 고려도경 봉경조에는 고려의 남쪽은 요해에 막혀 있고 서쪽은 요수와 닿았고 북쪽은 거란의 옛 땅과 접해 있으며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았다. 중략 연산도로부터 육로로 요수를 건너 동쪽에 그 경계가 있는데 무릇 3,790리다. 라고 했으므로 고려 국경이 송나라 도성인 개봉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진 황제 석경당이 중국 화북 지역을 점령한 후에 거란에게 할양한 유주, 연주 등 연운 16주가 북경을 비롯한 하북성에 있었으며
거란 국지의 후진 황제 석중기가 거란에게 패배해 거란의 황룡부로 압송될 때의 경로를 보면 개봉에서 유주, 평주, 금주, 철주, 남해부, 황룡부 등이 모두 거란 영토였습니다. 또 거란 국지 22권 주연제기에 거란에 속한 주요 지명이 나옵니다. 평주, 연주, 금주, 철주는 물론이고 장춘, 요주, 함주, 심주, 소주, 복주, 경주, 진주, 흥주, 동주, 신주, 고주, 영주, 통주, 해주, 요서주, 단주 등인데 이들 지명은 현 북경, 하북성, 요서, 요동 등지에 있었습니다. 이들 지명은 추리도에도 나오니 지도와 문헌 사료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또한 금나라 상경인 하얼빈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허황종의 선하을사봉사, 금국행정록을 보면 송나라 도성인 개봉에서 북쪽으로 북경, 산해관, 의무려산을 지나고 200리 너비의 요태 건너 심양, 함주 등을 거치는데 그 여정의 고려 영토는 전혀 없습니다. 송사열전 246조에는 고려가 예전에 송나라에게 사신을 보낼 때 산동반도 등주를 이용했으나 거란과 멀리하기 위해 절강성의 명주로 왕래하길 원하자 송나라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당시 송나라 도성은 개봉이고 산동반도의 등주와 그 남쪽 명주가 송나라 영토이니 중국 동부에 고려 영토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송사에 고려 동남쪽에 명주가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이는 여타 많은 기록과 비교해보면 서남쪽을 동남쪽으로 단순하게 오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경에 나오는 고려영의 지명은 조선상고사에도 나오지만 당나라가 안시성을 공격할 동안 고구려군이 상곡과 북경을 역습할 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흥화진의 다른 이름인 흥주가 북경에도 보이는데 혹자는 이곳이 흥화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곳은 교치된 지명입니다. 금사 지리지 북경로에 흥주는 영사군 절도사가 있다. 본래 거란의 부간주 흥화군이다. 중략 정후 2년 1214년 4월에 미루년에 교치했다. 이 기록에서 본래 요동에 있던 흥주 영사군을 금나라 때 북경 인근의 미루년으로 이동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규명은 단순히 동일한 지명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지명 연역은 물론이고 여타 사료와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 거란이 설치한 요탑 분포를 보면 현 윤영성의 호남 및 태자 일대와 요서와 하북성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요탑의 위치는 추리도와 거란 지리지도 및 문헌 사료와 일치합니다. 송나라 때 편찬된 다른 지도인 태조 황제 조조 지도를 보면 송나라 북쪽에 거란이 하북성과 요서의 유주, 계주, 단주, 영주, 평주를 차지했지만 고려 영토는 중국 대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문헌 사료와 지도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료에서 고려가 한반도와 요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려의 진짜 영토는 어디에 있었는지 사료를 통해 조명해 보겠습니다. 고려사 서희 열전에 서희가 왕에게 아래길 거란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 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던 곳인데 광종이 그것을 빼앗아 가주, 송성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거란이 온 뜻은 이 두 성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는 993년 거란 소손영의 1차 침입 때의 기록으로 대신들이 많은 땅을 떼주고 항복하려 하자 서희가 반대한 기록입니다. 가주에 대해 고려사절요 광종 11년 960년 3월에 처음으로 가주를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가주 위치에 대해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는 평안북도 박주에 있다고 했는데 박주는 평안북도 남단에 위치해 있으므로 가주 또한 평안북도 남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가주는 이곳이 아닙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 현주 봉선군조에도 가주가 나옵니다. 가주 가평군에 자사가 있다. 현주에 예속되었다. 라고 합니다. 거란의 현주는 추리도에도 위치가 나오지만 의무려산 일대에 있었습니다. 청나라 지리지 성경강역고 권사요조에도 가주가 나옵니다. 가주는 봉천부 경내에 있다. 원래 지리지에 의하면 가평군 아래에 자사가 있고 현주에 속했다. 이씨 지리운표는 가주가 조선 경내에 있다고 하나 살피건대 가주는 이미 현주에 속해
당연히 광령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운편의 설은 의심스러워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광령은 의무려산 남쪽이면서 요하 서쪽입니다. 본래 가주는 요하 서쪽에 있었지만 1차 침입 때 고려와 거란이 협상에 넘겨주고 압록강 이남에 다시 가주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때 협상한 내용이 후대 기록에 나옵니다. 고려 사세가 선종 5년 1088년 9월 거란에 표를 보내 말하길 중략 살펴보건대 승천 황태후 982년 1009년가 국정을 맡아 봉토를 나눠줬으니 중략 천왕 학주지성으로부터 서쪽의 언덕까지 거두고 일자벌교지수로 한정해 동쪽을 우리 강토로 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일자별교지수의 일자는 주몽을 뜻합니다. 별은 자라이고 교는 다리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 원년의 기록에 주몽이 병사의 추격에 쫓기다 엄사수에 이르러 주몽이 강무를 향해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라고 말했고 이에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위서 동이열전 고구려조에는 천재의 아들 대신에 일자, 즉 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자는 주몽을 뜻하는 것이고 별교지수는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준 강이니 엄사수를 말합니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엄사수를 송화강, 주몽이 건국했던 비류수를 동가강, 졸본이 환인 오녀산성이라고 하지만 모두 엉터리입니다. 이는 일제가 정한 이후 한국의 주류 사학계 또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학주지성은 현 요하 유역에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곳이 바다였고 물이 점점 빠지면서 습지로 변해 학이 이곳에 서식했던 것입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에 학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학야는 본래 한나라 거취현인데 발해 때는 계산현이었다. 라고 했는데 한나라 거취현은 요양 서쪽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대청광여도에도 학야 지명이 요양 서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야는 조선 초 최부의 표해록 잡록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큰 바다에 통하고 광령 동쪽에서 해주위의 서쪽과 요동의 북쪽에 길게 뻗어 들어가서 큰 들판이 되었으니 곧 이른바 학야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려와 거란은 이곳을 완충지대로 해서 국경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강조의 난이 일어나자 고려의 상국이었던 거란이 이를 빌미로 현종 원년인 1010년에 고려를 공격해 고려 영토를 빼앗고 고려 현종은 강감찬의 계책으로 거짓으로 친조를 약속하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에 보주선이군에 절도를 두었다. 고려가 설치했다. 옛 현이 있는데 내원현이다. 성종이 고려왕 순현종이 무단으로 왕위에 올라 죄를 묻자 불복했다. 개태 3년 1014년에 보주와 정주 이주를 취했다. 통화 983년 1012년 말년에 고려가 항복해 그곳에 각장을 두었다. 고 나옵니다. 이때 거란이 고려의 보주와 정주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정주가 청천강 북쪽에도 나옵니다. 거란은 정주를 빼앗고 고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고려, 정주는 거란에게 빼앗긴 후에 새로 설치한 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무경총요에도 나옵니다. 무경총요 보주는 발해의 옛성이다. 동쪽으로 압록강 신라고려 국경을 쳐서 각장을 설치해 시장의 이익을 통하도록 했다. 동남쪽으로 40리의 선화군이 있고 남쪽으로 바다까지 50리, 북쪽으로 대릉하까지 20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압록강은 호나이고 보주는 대릉하 남쪽에 있었는데 보주 동남쪽 40리에 선화군이 있다는 것은 선화군이 호나 동쪽 연안에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에서 당시 고려 서북 국경이 현 윤영성 해성시 서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주에 내원현이 있는데 그 내원현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독사방역이요 산동 8조의 내원성은 요양의 서남쪽에 있다. 요사 지리지에 따르면 본래 여진 땅에 속했다. 통화 중에 고려를 정벌해 이곳에 성을 설치했다. 라고 나옵니다. 당시 보주와 내원성은 고려와 거란 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원성이 요양 서남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내원성이 현 압록강 유역의 하중도인 검동도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엉터리인 것을
이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당시 이것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무경총요 전집 권집 22조의 계주는 발해의 고성이다. 거란 왕이 경술련천 10년에 동쪽으로 신라국을 토벌하고 그 성의 요해처에 주도를 세웠다. 이에 개원군이라 칭했다. 서쪽으로 내원성이 120리에 있고 서남쪽으로 길주가 70리이며 동남쪽으로 60리의 석성이 있다. 고 했습니다. 이때 거란이 보주뿐만 아니라 계주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내원성이 계주 서쪽 120리에 있으므로 역으로 계주는 내원성 동쪽 120리에 있어야 합니다. 석성은 성문이 위치한 곳으로 요양 동쪽이자 태자하 남쪽에 있습니다. 계주가 석성 서북쪽 60리이므로 계주는 요양 남쪽의 한나라 낙랑군 폐수연에 해당합니다. 이후 봉황성에도 계주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고려가 거란에게 계주를 빼앗기자 교체한 지명입니다. 거란은 계주를 빼앗아 개원군이라 칭했고 고려는 계주를 남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무경총요의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까? 내원성은 거란 경술연요 성종의 신라국을 토벌해 요해지를 얻어 성을 쌓아 지켰다. 중국 대중상부 3년 1011년이다. 동쪽으로 40리의 신라 흥화진이 있고 남쪽으로 30리의 바다가 있으며 서쪽으로 40리의 보주가 있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동 육주 명칭인 흥화진이 나옵니다. 흥화진이 내원성 동쪽 40리이므로 현재의 호나 동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동 육주는 현 압록강 남쪽이 아니라 고대 압록강인 호나 동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거란은 고려 영토였던 요동반도 남단까지 차지합니다. 금사 지리지 동경로 요양부조의 복주는 현이 2개, 진이 하나 있다. 영강, 화성이 있다. 화성은 거란의 소주 안복군이다. 본래 고려 땅이다. 거란 흥종천 31년 1055년이 설치했다. 고 합니다. 소주와 복주는 요동반도 남단에 있었는데 거란이 고려로부터 빼앗고 흥종 제위 기간 중에 소주와 복주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 영토는 광종 때에 요하 서쪽까지 갔다가 거란 1차 침입 때 학주지성이 국경이 되었다가 2차 침입 때 보주와 내원성, 정주, 계주를 빼앗겼고 이후 요동 반도 남단의 소주까지 빼앗겨 고려 영토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고려가 거란에게 요동 영토를 빼앗겼지만 천산 산맥 동쪽은 유지했고 그 북쪽으로는 여전히 호나에서 거란을 맡고 있었습니다. 거란 국지 22권 주연제기에 거란에 속한 주요 지명을 보면 남쪽에서부터 소주, 복주, 진주, 흥주, 해주, 철주, 경주, 심주, 동주, 함주, 신주, 통주, 장춘 등이 나옵니다. 소주와 복주는 요동반도 천산산맥 서쪽이자 계주 남쪽이고 진주는 계주, 흥주는 흥화진으로 현 해성시 일대, 해주는 해성시, 철주는 안시성으로 현 안산시, 경주는 요동평양, 서쪽 심주는 심양, 동주는 함주에서 동남쪽 50리 함주는 개원, 통주는 함주 북쪽으로, 개원과 사평 사이, 장춘은 현 장춘시입니다. 여기에는 거란이 고려로부터 빼앗은 계주가 빠져 있는데 계주는 태자하 남쪽의 폐수연과 성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세가에 예종 12년 1117년 3월 6일에 가보백관이 표문을 올려 축하하길 본래 압록강의 옛 터와 계림의 옛 땅은 산천을 둘러싼 관방이었습니다. 중량라고 했다. 이 기록에서 압록강은 호나이고 계림은 길림의 다른 말입니다. 계림이 경주라면 경주가 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고려 국경이 호나에서 길림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통일신라 국경과 흡사합니다. 허황종의 선화을사봉사 금국행정록에 함주에서 40리를 가면 숙주에 이르고 50리를 가면 동주에 이른다. 동쪽으로 천산을 바라보니 금나라 사람이 말하길 저기는 신라산인데 산속이 깊고 멀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 산속에 인삼과 백부자가 나고 산 깊은 곳에 고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라산은 옛 장백산인 길림앞달령으로 고려 국경이 길림앞달령에 있었습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 신주조에는 신주 창성군 아래 절도가 있다.
중략 성종이 이 지역이 고려와 접하고 있어 개태천 12, 1021년 초반에 줄을 설치하고 한나라 사람들로 채웠다. 라고 했습니다. 신주는 추리도에서 보면 황룡부가 있던 통주 북쪽인데 통주는 현 개원시입니다. 그러므로 신주는 현 사평시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 고려 서북계와 북계는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고려 동북계입니다. 금사 왜구결전의 고려 국왕은 왕의 인종이고 영토는 압록강에서 동쪽, 갈라로 남쪽이다. 동쪽과 남쪽은 바다이다. 라고 나옵니다. 금사 지리지 상경로조에 회령부 동남쪽 1800리에 갈라로가 있다고 했는데 금나라 상경은 하얼빈시 남부 아성구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동남쪽 1800리이므로 약 600km 동남쪽입니다. 그런데 600km 동남쪽이면 연해주 해중이라 동남쪽 1800리 기록은 과장되었거나 당시 거리 척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금사 지리지는 갈라로와 함난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흠정만주원유고 강여고에서는 갈라를 해란과 같은 말이며 갈라로가 길림 연고탑 경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연고탑은 목단장 영안시에 있었으니 고려 동북 국경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흠정만주원유고 상경 해란로조의 금사에 강종 4년에 고려가 해란전의 구성을 쌓고 수만 군사로 알색을 공격했다. 고했으니 갈라, 함난, 해란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곡 선구자의 해란강 가사가 나옵니다. 해란강은 두만강 북쪽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대를 흐르는 두만강의 지류라고 알려져 있는데 흠정만주원유고는 해란의 지명이 연고탑 서북 200리와 남쪽에도 보인다고 했으므로 본래 해란강은 목단강이자 현 송화강 지류이며 갈라로는 연고탑이 위치한 목단강 영안시 일대의 지명인 것입니다. 이 기록은 고려 국경인 갈라전과 동북 구성이 두만강 이북에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상과 같이 고려는 서북으로 천산산맥에서 북쪽으로 호나와 태자하를 거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본게 무순, 철령 동쪽을 지나서 길림앞달령을 천연장벽으로 삼아서 동쪽으로 갈라로를 거쳐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통일신라보다는 동북 국경이 조금 넓어졌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제시한 국경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